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시사 토크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오늘도 시시때때로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볍게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를 같이 함께 해주실 지금 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고 계신 서연지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지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 사업가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홍조경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조경입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주제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폭증하는 10대, 20대 마약류 사범. 지금 뉴스나 이런 각종 언론에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마약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텔레그램 마약 왕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어른들한테 오히려 심부름을 시키고, 배달을 시키고, 알바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 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이 오너고 어른들이 알바생인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16년도부터 2021년 요 사이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 부분 아랫부분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20대거든요. 20대. 20대인데 20대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이만큼이나 늘어난 거예요. 여기 20대가 요만큼이었는데 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또 10대, 그러니까 19세 이하, 이 10대는 요 빨간 부분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여기가 경계가 거의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마약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가상화폐로 거래가 되고 또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로 손쉽게 보내고 받고 또 통신 기록 같은 게 전화나 뭐 이게 직접 만나는 일 없이 메일 같은 걸로 해서 통신 기록조차 남겨지지도 않게 하고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다크앱이라 해가지고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 하기 때문에 추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나이든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 나이든 사람들의 이 시대는 이때의 시대는 되게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식인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 기술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굉장히 유통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게.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마약류 범죄자의 연령을 계속 낮춰가지고 10대 청소년까지 확산하는 일이 됐다. 지금. 그래서 마약사범, 20대 마약사범이 지금 31.4%를 차지했다. 그리고 세관에서도 이걸 10번에 한 번이나 걸러낼까 말까. 이 마약류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중국, 미국 등 이제 해외에서 밀수입이 되는데 이거를 이 직구,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활용까지 해가지고 한 1억 개. 이렇게 마약류 밀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또 연령대는 낮아지고 하니까 추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추적이.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국은 이 펜타닐, 이게 굉장히 센 건데, 이게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분이. 이게 굉장히 늘어났죠. 그죠? 이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도 이렇게 늘어났고, 이 전부터도 계속 폭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고충이 많다는 거예요. 보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 밀수범들이 지능화되고 비대면화가 자꾸 되니까 자꾸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비대면 하면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10번 나가면은 한 번이 될까 말까 하는 게 요즘은 그런 빙산의 일각이라고까지 말이 나오니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추적이 어렵고 이 발견하기가 이거를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검거 대비 실제 발생 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를 따지면 암순이라고 하는데 100배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못 터치를 한다는 거지. 100번 중에 한 번 잡는다는 그런 거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렇게 그리고 이 밀수, 이 수입, 이런 것들이 또 그다음에 이제 밀매,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죠?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소년들 10대, 20대까지로 갔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공부방이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공부방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엄마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대학교 시험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능생인데 수능생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그 공부방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 텔레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마약을 팔은 거예요. 그게 얼마를 팔았다더라. 이게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해가지고 구매자하고 이제 약속 장소 알려줘가지고 그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갖고 해주는 사람들한테 건당 3만 원씩 주면서 알바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단독주택가 뭐 계량기라든가 뭐 이렇게 숨겨두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오피스텔하고 거래장소에 압수된 마약이 4억 9천만 원 상당이었다는 거야. 이게 12,0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약이다. 12,000명. 그럼 이게 다 퍼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서현지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가 좀 도덕 수업이 약해지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도덕이라는 것이 도덕을 알면 이런 행동은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뭐 때문에 이걸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정욱 씨.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이 뭐 때문에 이 마약을 팔았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근데 보면 되게 판매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치밀하고 되게 영특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머리가 좀 있는 학생들이 저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 머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허점 같은 걸 보니까 또 저렇게 대담하게 저렇게 거래도 대규모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우리 홍조경 쌤이나 서현지 쌤이 말씀하신 것에 다 정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한 거는 뭐죠? 이거를 팔면 뭘 벌죠? 돈 벌죠, 돈. 네. 그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쉽게 벌기 위해서 말 그대로 마약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잘 안다고도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되니까 텔레그램을 해가지고 던지고 나는 받아갖고 물건 받아서 그냥 던지면 돈이 탁탁탁 되니까 그 쉽게 어떤 그 도덕이 서현지 선생님 말한 대로 되게 불감증인 거죠. 그죠? 도덕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마약을 남들한테 팔겠어요. 그런 생각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벌려면은 도덕은 필요가 없다. 도덕이란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지경까지 갔다는 거지. 근데 그치? 이거를 아예 수능 시험에 도덕 과목을 좀 넣어야 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삼강오륜도 요즘은 너무 모르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텔레그램에 광고를 낸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광고 문구인데 봐봐. 소소하게 장사도 하고 나도 약하려고 도매 떼와서 딜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약이만큼 좋은 뭐만 고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도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더 웃긴 거 이 사람들 다 대학교 갔다 가더라고. 그 다음 나온 합격해서요? 뉴스를 보니까 대학에 또 입학했다는 그 기사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이게 수사 중 대학까지 붙었다 나와 있네요. 그죠? 제목에 나왔지. 수사 중에 대학까지 붙었대 또 수사 중에. 야, 공부할 건 하면서 야, 그러니까 돈 이게 벌 거 벌면서 이야, 참 정말 도덕에 대해서 시험 보면은
시험으로 보는 거지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시험은 필요하다. 도덕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외국인 분들도 이제 보면 자, 외국인 지금 노동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네. 근데 국제 범죄 조직도 들어오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꾸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유입 외국 마약류 사범을 따져보니까 2021년도 기준인데 자, 보세요. 태국이 많죠. 여기 보면. 네. 태국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죠? 480명 중에 거의 절반이죠. 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동남아시아 쪽에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 네.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한 검찰 관계자가 이제 한 말이 있어요.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만 15만 명으로 이 사람들이 필로폰 이런 등을 국내로 계속 들여온다. 그죠? 이게 이제 자국민들끼리 유통 소비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점점점 이게 같이 이제 섞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네. 그죠? 그럼 섞이면은 감당 못 한다 이거야.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지금 뭐 고등학교 3학년도 3학년인데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들어와 갖고 이것이 국내인들하고 같이 이제 막 이게 휩쓸리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진짜 뭐 숫자로 이 마약하는 숫자가 굉장히 폭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밀수 막는 관세청, 전국 공항 항만 마약 전담 인력 70명 뿐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그래서 이분들이 자, 코카인을 녹인 와인을 와인병에 포장하거나 화장품, 뭐 곡물, 커피 머신, 기계 부품 등의 교묘히 이 돌 같은 데도 어떻게 넣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일일이 이 검색을 해서 이 인력으로 이걸 잡는 거는 일일이 이거를 전수검사하거나 다 뜯어볼 수 없는 현재 여건에서 이 70명이 이게 아까 그 외국인 저 몇 명이야? 15만 명이라 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 15만 명이라 했잖아. 그럼 이게 몇 명이야? 이게 15만 명. 이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태국인 체류자만 15만 명이라니까. 지금 뭐 엄청난 중국이나 거지. 뭐 다른 국가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방충망 없이 모기 잡는 격이다. 그럼 이게 뭐야? 방충망이 예? 서현지 쌤, 방충망이 뭐 하는 거예요? 모기 막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 근데 방충망 없이 하면은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야. 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한 것 같네요. 그죠? 네. 이게 방충망 없이 이게 모기를 잡는 격이니 되게 심각한 거지, 이게. 그래, 우리나라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 우리나라는 공항하고 항만만 꽉 틀어 막아도 마약류 밀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의 마약 단속 조직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 통관을 강화하지 않고 마약을 단속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말했어? 방충망 없이 창문 열고 모기 잡겠다는 거다. 창문을 이렇게 열어놔. 방충망이 없어. 일단 여기서 걸러주잖아. 네. 근데 걸러주는데 방충망 없어. 그러고서 막 잡는다는 얘기인데 이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은 그런 표현을 하셨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적발된 마약류 밀반입 이게 작년이요. 2021년이네요. 이 기사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1톤. 근데 이게 그 20년이랑 21년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진짜 그러네. 여기 보니까 17년 이후부터 또 증가하고 그러네. 이게 뭐 약간의 예. 변화가 조금씩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2021년도면은 우리가 무슨 코로나가 2019년도 와서 2020년도부터 굉장히 그 네. 대폭 증가했거든요. 네. 대폭 증가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젊은 층들의 어떤 그 전자상거래 같은 아까 그 말한 대로 이렇게 던지기 수법 같이 텔레그램으로 네. 이게 굉장히 비대면화가 됐잖아요. 모든 게. 그러면서 굉장히 증폭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게 뭐냐면, 선지쌤, 난 이 생각이 드네.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이 다들 밖에도 못 나가고 하다
많이 우울해지고 이게 뭐 비대면화가 되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좀 꿀꿀해진다고 그럴까? 이렇게 좀 다운됐잖아요. 많이 사이가 좀 많이 어두워졌잖아요. 네. 이런 것과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연관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생님? 그럴 좀 수도 약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분위기도 사회가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되면서 마약류나 이런 쪽으로도 상대적으로는 더 늘어나는 이런 영향이 네. 좀 있지 않을까. 그 쥐를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쥐를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마약이 나오는 그런 실험이 있대요. 그 실험쥐를 가지고요. 그래요? 근데 그 쥐를 갖다가 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마약 누르는 버튼이 있으니까 쥐들이 그 버튼을 아주 죽을 때까지 누르더란 말이죠.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쥐들이 이렇게 뭐 여자친구도 만나게 하고 애기도 낳게 하고 그래서 먹을 것도 충분히 주고 그러니까 쥐들이 그거를 조절을 하더라고. 자기가? 네. 그래서 그 마약 중독이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쥐가 유전자가 실험쥐가 사람이랑 유전자가 92%가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집에 강제적으로 감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의 뭐 맨날 마스크 하고 뭐 어디 그냥 다니지도 못하고 뭐 9시 10시면 다 닫아버리고 문도 닫고 뭐 어디 이렇게 표출할 데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거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그 쥐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마약을 하는 게 음. 저것보다 재밌는 게 없으니까 저것보다 날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시켜준 게 없으니까 저런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 게 음. 요 거래도 막 다 코인으로 하고 대면이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 사는 거는 얼굴을 맞대고 뭐 이렇게 뭐 커피라도 대화도 마시고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게 너무 다 비대면화되니까 계속 심해질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갈수록.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젊은이들이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갈 곳이 별로 없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독일이 지금 한 10개 국가가 있는가 봐. 근데 9개 국가였었는데 독일이 이제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이제 대마를 이제 합법화했는데 이 대마 성분이 든 이런 제품들 있잖아. 근데 이런 제품들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독일을 갔어. 거기서 대마가 든 성분을 먹었어. 네. 섭취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 왔어. 그러면 그 법에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걸리는 네. 거죠. 그죠? 여기서 비록 안 먹었더라도. 안 먹었더라도 자기가 독일 갔던 미국을 갔던 내가 대마 성분을 뭐 구입했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속인주의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네. 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모르고서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야. 지금 이게 뭐 이런 봐봐.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게 뭐 그런 건지 아닌지를 모르지. 뭐 이렇게 뭐 컵라면도 있고 뭐 있는데 요것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라는 거지. 이렇게 뭐 사탕 같은 거 막 이런 거 여기 나오네. 케이크, 젤리, 초콜릿, 화장품 모르고 사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유의해라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네. 한계가 있어. 이걸 어떻게 다 지금 해외 여행이나 뭐나 얼마나 지금 많냐고. 그 언제 이걸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해요? 아까 뭐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서현지 쌤이 뭐 무슨 사탕을 먹고 내가 그걸 어떻게 봐? 알고 이게 표지가 뭐가 이렇게 뭐 대만인지 모르겠네요. 모르죠. 이거 뭐 우리가 봐서 이거 자기가 대마가 있나 없나를 성분을 확인하지 않는 네. 바에는 이거 알겠냐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자 한번 봤을 때 결론적으로 봐요. 정리해 보면 자 10대, 20대가 점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늘어날 것 같고 양도 점점점 늘어날 것 같아. 네. 그리고 유통이나 이런 것도 점점 더 쉽고 빠르고 비대면으로 더 알지 못하게 급속도로 퍼질 것 같아. 어디로? 젊은 층들로. 그리고 외국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 엄청나게 퍼져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정말 이제 철저하게 잘 준비를 좀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가정이나 뭐 학생이 그래 버리는데 아니 지금 그 부모도 몰랐을 거 아니야. 네. 나 공부방이라고 하는데 대학교 가는데 그거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거를. 돈 벌고 했지만 범법이잖아. 마약을 자기도 그걸 또 하고 친구들도 주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마약 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여기는 없는데 현재 경찰관이 그 용산인가 어디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그 왜 뛰어내렸냐면 한 7명인가 8명인가 몇 명이 모여서 네. 집단 마약을 하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분이 이렇게 붕 뜬 거지.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로 그냥 이제 추락한 거예요. 약에 취해서. 예, 그래갖고 그 현재 경찰한테 뉴스 나오고 뭐 그분이 경찰관이었어요. 예, 현직인 분이 그 안에 온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나름대로는 뭐 좀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한 분들인데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무슨 클럽 같은데 이런 네. 데를 한번 잠입해서 봤어요. 그 뉴스 나왔어. 그런데 무슨 약물 같은 거 뭐야 이렇게 그걸 이렇게 아주 손쉽게 이렇게 하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나면 막 이제 다시 무대에 나오면 이 사람이 화장실을 잠깐 가. 그래 네. 갔다 오고 나면은 갑자기 모습이 약간 그걸 취재 잠입해서 기자가 찍은 게 있어요. 네. 내가 그건 못 올렸네. 내가 생각을 못 했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어떠세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니까 이런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태가 엄청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심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됐든 잘 막아야 될 것 같고 우리 홍정희 형님 네.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분명히 어떤 처벌도 좀 강화되고 그런 법적인 조치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본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사회가 즐겁지 않기 때문에 또 어린 학생들도 더 즐거운 것을 찾아서 저런 거에 손을 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생활에서 정말 즐겁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즐겁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도 뭔가 잘 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거나 어떤 게 바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교육이 좀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좀 건강하게 간다면은 저렇게 마약에 손대고 10대가 마약을 유통하고 이런 일이 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우리 사회가 너무 삭막하고 또 어른들이 사는 모습을 봐도 너무 좀 삭막하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좀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네요. 맞아요. 인성은 갈수록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갈수록 사람들이 어떤 인성 교육은 부재가 되고, 그죠? 인성 교육은 부재가 되고 물질 만능은 올라가니까, 그죠? 돈이면은 네. 다 된다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만능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면 된다. 그리고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인성이나 어떤 도덕적인 거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이 사회를 조금 더 밝게 저런 일이 없도록 자꾸 좀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들의 시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세연지쌤. 네. 뭐 한마디 하시려면 한마디 하시고. 네,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홍정현님 감사합니다.